헤드라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영향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3일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스타트업 육성 관담회가 열렸습니다. 울산시립교향악단의 새로운 예술감독 겸 지휘자로 첫 외국인 거장 지휘자를 영입했습니다. 모든 울산 시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인 울주 생활문화센터를 이진영 리포터가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울산 시정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22일 울산시가 시청 4층 국제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울산 지역 고용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에 대한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울산시 관계자와 울산발전연구원, 노사단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연구진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연구진은 울산대학교 윤동열 교수, 경기대학교 류성민 교수, 한국노동연구원 정동관 연구위원 등 3명으로 구성됐으며 용역은 오는 2월 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용역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개념과 현황 분석, 울산 지역 최저임금 실태 분석,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울산 지역 기업 노사의 대응 방향 분석, 정부 최저임금 지원 정책 검토 및 문제점 분석, 울산시 정책 방향 제시 등입니다. 울산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울산 지역의 고용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지역 차원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울산시가 지난 23일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 회의실에서 센터가 육성 중인 스타트업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해 창업과 관련한 애로사항 등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뉴스타 프로그램으로 배출된 지역 스타트업 대표 5명, 센터장 등 총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타트업 대표들이 창업 활동을 하면서 직접 경험한 애로사항과 창업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울산시는 지역 내 창업 지원을 위해 여러 기관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의 창업 허브 기능을 수행하는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대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유스타 프로그램은 1기 10팀, 2기 12팀을 선발해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6개월 챌린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종 공모전을 통해 현재 총 162개의 스타트업을 배출했습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이 시립교향악단의 새로운 예술감독 겸 지휘자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니콜라이 알렉시예프를 선정했습니다. 니콜라이 알렉시예프는 지난 22일 위촉장을 수여받았고 앞으로 2년간 예술감독 겸 지휘자로서 울산 시향을 이끌며 울산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연주는 물론 울산의 위상을 세계 속에 알리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울산 시립교향악단은 2016년 11월부터 공석이었던 예술감독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전문 평가단과 인터넷 접수를 통해 모집한 시민평가단을 발족했습니다. 이후 세계 대륙별 지휘계의 거장들을 초청해 6회의 마에스트로 시리즈 연주회를 개최해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함과 동시에 지휘자들은 평가단과 단원들의 평가를 받으며 최종적으로 니콜라이 알렉시예프가 선정됐습니다. 한편 니콜라이 알렉시예프는 1956년 러시아 출생으로 러시아를 대표하는 국민예술가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울산시향은 1990년 초대 지휘자 한병함을 시작으로 제9대 지휘자를 창단 이래 첫 외국인 지휘자로 영입함으로써 세계적인 교향악단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다양한 시정 소식을 전하는 브리핑 시간입니다. 울산시가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에 대비해 태화강 대공원의 종합 안내판과 방향 표지판을 정비하는 등 경관 개선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울산시는 종합 안내판을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배치하고
철새공원, 태화강 전망대, 이수정, 태화로 등과 최근 개장한 태화강 동굴피아 등 주변 관광지 표시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태화강 철새공원에도 기존 안내판의 크기가 작고 철새공원의 이미지 부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주 진입로 근처에 2개의 안내판을 교체했습니다. 울산시가 올해 산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 및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산단 및 생활권 연계 도로망을 대폭 확대 구축합니다. 일반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산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산단 조성도로 3개,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생활권 연계 11개 도로 구축 사업이 실시됩니다. 도로망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간 균형 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올해 봄 영농기 물 부족에 대비하고 가용 수자원을 활용해 저수지 물 채우기와 용수원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가뭄 항구 대책 마련과 추진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오는 2022년까지 항구적 가뭄 대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 69억 원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며 울주군도 올해 예산 33억 원을 편성해 관정 개발, 저수지 송수관로 설치, 저수지 준설 등을 통해 비가 오지 않을 때를 대비하고 가뭄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들어 많은 시민이 문화예술 및 스포츠 등 다양한 여가 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문화시설 공간에 한계가 있어 모든 울산 시민들이 수요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민들의 곁을 찾아온 공간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진영 리포터와 지금 함께 찾아가 보시죠. 준비된 선물 같아. 여러분, 이 노래 제목 아시죠? 바로 선물이라는 노래인데요. 쳇바퀴처럼 똑같이 굴러가는 일상, 얼마나 지루하셨어요. 제가 그 마음 알죠. 이 똑같은 일상 속에 아주 선물 같은 공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곳으로 나왔는데요. 여러분들께 준비한 선물 풀어보세요. 네, 이곳은 울산 시민의 다양한 문화와 여가 활동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조성된 울주 생활문화센터입니다.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혹시 여러분들 생활문화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 생활문화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자발적으로 행하는 모든 문화활동을 정의하는 건데요. 즉 지역의 문화시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생활 속에 문화활동을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생활문화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계속 들어가시죠. 따라오세요. 지역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일상 속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한 생활문화센터. 특히 이곳은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었는데요. 옛날 두서면 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다른 생활문화센터보다 더 넓고 다양한 시설로 구성됐습니다. 촬영 시작했어요? 아니, 이 생활문화센터로 딱 들어오면요, 입구부터 카페테리아가 딱 자리를 잡고 있어서 아주 고소한 원두커피 향을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순간 촬영 시작한지도 몰랐네요. 그리고 이 커피가 무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우리 주민들이 직접 만든 작품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쪽을 보시면 우리 주민들이 활동한 사진도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정말 이곳이 갤러리인지 생활문화센터인지 카페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너무나 문화와 여유가 가득한 공간인데요. 함께 구경해 보시죠. 너무 좋아요. 또한 창작 활동을 하기 딱 좋은 동아리실. 매월 마지막 주가 되면 영화관이 되는 다목적실. 모든 사람이 가수가 될 수 있는 음악 연습실. 도담도담 아름다운 도서관 등 센터에는 그야말로 시민과 시민이 만나 즐기는
문화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공간들로 가득 넘쳐납니다. 네, 제가 지금 한 수업 현장으로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울주 생활문화센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바로 이 수업에 대한 욕구, 수요와 관심사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바로 목공예반과 도예반인데요. 제가 오늘 특별히 도예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무슨 수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도예 수업입니다. 오, 지금 되게 분위기가 굉장히 오손도손 좋은데요. 네, 재밌어요. 네, 주로 어떤 걸 좀 만드세요? 저희가 뭐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처음 초보자는 뭐 컵이나 접시 이런 걸 만들죠. 제가 좀 해본 적은 없는데 저도 그럼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해볼 수 있죠. 어떤 걸 좀 해보면 될까요? 접시 같은 거. 네. 저도 오늘 접시를 한번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주일에 2번, 3시간씩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울주 생활문화센터에서 제일 핫한 프로그램입니다. 전기가마를 비롯한 도예와 목공예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어서 더욱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뚝딱뚝딱 나만의 작품이 탄생하는 공간입니다. 이용을 좀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너무 좋습니다. 저기 울산 살다가 일로 와가지고 오. 시어머니 모시고 계시는데 네. 이래 나오니까 이날에는 수업하니까 신랑하고 같이 나오거든요. 신랑은 목공하고 이래갖고 해가 이날은 이제 허가 받은 날이라서 네. 늦게까지 하고 갈 수도 있고 참 좋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있으니까 네. 제가 시간만 나는 것 같으면 뭐 제가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울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진짜. 울주 생활문화센터의 비밀병기, 바로 2층에 있는 마루 공간인데요. 전면에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간 하나하나가 모두 알차죠? 이렇게 다양한 공간이 미리 예약만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곳이죠. 단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딱 한 번만 온 사람은 절대 없다는 이 울주 생활문화센터는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미리 사전 신청만 하면 오후 10시까지 이용을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들의 평범한 하루가 이곳에서는 아주 특별한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이상 현장에서 이진영이었습니다. 울산 알림입니다. 울산시가 대한민국 산업수도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사업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울산시가 농촌을 이끌어갈 청년 창업형 후계 농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영농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오는 1월 27일부터 울산문화예술회관 제23 전시장에서 체험전시 복합체험 프로그램인 피카소 색깔놀이가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울산 시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